시간 도둑의 주범은 시간 그 자체가 부족한 것보다는요, 시간을 네, 안녕하세요. 협상 전문가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들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는가, 또 류지연 변호사는 어떻게 시간을 쓰는가,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꼈어요. 많은 것들이 이미 결정되어 있고 조금 차별적으로 주어지는구나. 예를 들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교육을 받는지, 그죠? 뭐 성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전부 다 다른 모형으로, 다른 형태로 나에게 다가온단 말이죠. 근데 딱 한 가지는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시간입니다. 남녀노소,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시간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평등하게 주어지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인생을 잘 살아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본인의 어떤 환경들을 개척해서 인생을 역전하는 사람들의 거의 유일한 도구가 바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시간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8대2의 원칙입니다. 이 8대2의 원칙은 이런 것이죠. 내가 이 현재를 살아나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80%의 시간을 쓰자. 그리고 내가 남들과는 다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20%를 쓰자.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8대2의 법칙을 적용하고 나니 사실은 무언가 모든 나의 시간을 100%를 이 현재만을 위해서 쏟을 때 그 불안감들이 조금 계속 생기더라고요.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현재만 이렇게 소비하면서 그리고 천에 나가면서 임기응변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면 내 미래는 어떨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들이 생겼었는데, 사실 이 8대2의 법칙을 적용을 제 인생에 하고 나서는 생각보다 마음이 훨씬 더 차분해지고 편안해지고, 또 긴 관점에서 봤을 때 내게 더 유리한 판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믿음도 생기고 자신감도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8대2의 법칙을, 이름은 좋은데 실제 생활에서 내 시간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머리가 신선할 때, 그리고 가장 집중할 수 있을 때, 그 시간에 저는 미래를 위한 시간 20%를 씁니다. 저는 철저하게 아침형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는 한 5시나 5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곧바로 샤워를 하지 않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가방을 메고 사무실로 갑니다. 그럼 사무실 도착하면 뭐 6시 반 이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무실 앞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그리고 샤워를 간단하게 하고 사무실로 올라오면 뭐 7시 반, 아니면 좀 빠르면 7시, 아니면 8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7시 반부터 시작을 하면 9시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생기고요. 또 7시에 시작을 하면 2시간 정도. 또 조금 빠듯하게 8시에 제 사무실에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하고 앉으면 이제 1시간 정도, 9시를 기준으로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이 난단 말이죠. 이때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합니다. 이때 한 가지 비밀은요, 이메일 로그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메일 로그인을 하는 순간 나의 모든 시간은 다시 현재에 철저하게 매몰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메일 로그인을 하지 않고, 카카오톡 로그인을 하지 않고, 제가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제가 원하는 미래를 위한 시간을 씁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글을 쓰고요. 제가 사실 꽤 바쁜 와중에서도 협상 바이블이라는 책을 쓰고 대화의 밀도라는 책을 쓸 수 있었던,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이 미래를 위한 시간, 이 2시간 동안 제가 그런 일을 하고요. 또 예를 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는 조금 다른 일들을 기획하는 그런 시간을 쓸 수도 있고요. 또는
평소에 만나지 않았던 업계의 사람들을 이 시간을 활용해서 아침을 같이 먹으면서 그 시간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아침에 굉장히 풍성하게 뭔가 알찬 시간을 보냈다는 그런 만족감이 들고, 그러면서 9시 반부터 본격적으로 제 업무를 할 때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왜? 내가 하루를 나를 위해서 투자를 듬뿍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가 현재에 집중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곧바로 이메일 로그인해서 급하게 일을 처리하기 시작하면 뭔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좀 찜찜하고 소모되는 듯한 느낌만 들고, 뭔가 제대로 일이 진행되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염려 아니면 고민, 이런 것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제 아침 시간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를 운동을 하거나 책을 쓰거나 아니면 평소에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제 업계 밖의 사람들과 아침을 먹거나 아니면 조용하게 좀 명상을 하거나 사색을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제 아침 시간을 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시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9시부터 9시 반부터 본격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면서 제 현재를 위한 시간을 쓰는 이 패턴을 좀 자리를 잡고 보니 이게 생각보다 제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아주 괜찮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 더 자기 개발도 하고 더 업그레이드 되는 데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 이런 시간조차 없으면 하루를 살아가도 하루 종일 뭔가 내가 기빨리는 느낌만 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첫 번째는 8대2의 법칙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40이 되고 50이 되면서 생각보다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즉, 주위에 있는 45 아니면 50, 이 정도 되시는 나이 분들이 생각보다 시간에 쫓기면서 조급해 하면서 안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던데요. 그분들의 심리 상태를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이런 심리 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30부터 60까지 딱 30년 동안 내가 일을 하게 되는데 15년, 20년 정도를 내가 시간을 썼으니 나머지 남은 시간은 한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든 뭔가 쇼부를 봐야 된다. 뭔가 결정을 지어야 된다. 뭔가 다른 트랙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조금 성급한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이때까지 쌓아온 것들을 한 번에 전부 다 무너뜨리는 그런 나쁜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인생의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인생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30에서 30에서 60대까지 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30에서 80살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시간이 30년이 아니고 50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분명히 저는 60 이후에도 70에도 저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 인생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50년으로 봤을 때 이 50년 중에 지금 이제 저는 한 5분의 1 정도 시간을 썼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사실 아직 5분의 4나 남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가 시간에 막 쫓기면서 그렇게 성급하게 그리고 무리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조금 더 버드뷰에서 내 시간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내가 1년, 10년, 20년, 30년만 바라볼 게 아니고 조금 100년의 관점에서 초기 30년 동안은 내가 열심히 해서 성장을 했다면 30에서 80살까지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80에서 100살까지는 내가 좀 쉬면서 노후를 좀 즐긴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테헤란 사무실로 확장 이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제 방에 문 뒤에 이렇게 100년 달력이라는 거를 걸어놨어요. 그런 달력이 있더라고요. 달력이 보통은 여러분들 1년 연간 단위로 1월부터 있잖아요. 그 연간 단위로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 걸 이게 100년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난 해부터 해서 향후 100년까지의 달력을 쭉 보면 생각보다 많이 오지는 않았구나. 내가
아직 가야 될 길이 훨씬 더 길구나를 보면서 시각적으로 보면서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진다, 조금 여유로워진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바라보는, 인생에서의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제가 시간을 바라보는 태도는 시간을 쪼개서 쓰지 않고요. 시간을 붙여서 늘려서 쓰려고 합니다. 시간을 바라보는, 시간을 관리하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간을 쪼개서 쓴다. 두 번째는 시간을 붙여서 늘려서 쓴다. 이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을 쪼개서 쓰는 것보다는 시간을 늘려서 쓰는 게 오히려 본인에게 개인적으로 그 나의 시간 관점에서 결과적으로도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방 출장을 갑니다. 예를 들면 지방 재판일 수도 있고 지방 강연일 수도 있고 부산을 갑니다. 시간을 쪼개서 쓰는 개념은 이런 건 거죠. 시간을 아주 세밀하게 관리를 해서 빨리 갔다가 빨리 올 수 있는 방식을 고민을 하는 건 거죠. 그렇게 하면 사실 일시적으로는 그 시간을 쪼개서 쓰는 것이 효용성이 있어 보일지도 모르는데 사실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 이것도 저것도 전부 다 파편화돼서 내가 뭔가 에너지를 응집하고 내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부산을 출장을 가게 되면 그 전날 저녁에 가서 부산에서 제가 좋아하는 지인들, 예를 들면 동기 변호사도 있을 수 있고요. 클라이언트 대표도 있을 수 있고, 제 친한 친구가 부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저녁에 가서 같이 저녁 먹으면서 오랜만에 같이 얼굴도 보고, 사업적인 이야기도 하고, 친목 도모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쓰고요. 그리고 아침에 부산에서 또 내가 평소에 가고 싶었던 곳도 가서 커피 한잔 하고, 그리고 미팅하고 조금 여유롭게 돌아오는. 그걸 사전에 생각을 할 때 내가 이 시간을 최대한 빨리 해서 빨리 돌아온다 이것보다는 이왕 거기 가게 된 거 내가 다른 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나한테 선물을 하자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마음이 쫓기지 않고 시간을 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 도둑의 주범은 시간 그 자체가 부족한 것보다는요, 시간을 파편화시키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간이 옛날에는 무엇인가 시간이 머무르고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완전히 몰입해서 거의 기억에 평생 남을 정도로 그런 시간적인 추억을 갖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보통 여러분들 우리가 맨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요. 그리고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 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서 내 시간이 다 쪼개지다 보니까 뭔가 머무를 수 있는, 사유할 수 있는, 그리고 진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져서 내 시간이 맨날 도둑맞는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너무 미시적으로 파편화시키는 것보다는 이왕 어떤 걸 했을 때 거기서 확장시켜서 뭐까지 더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나의 경험의 폭과 깊이를 어떻게 더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더 잘 쓰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이 모든 시간적 흐름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나만의 굴을 찾아 들어가는 시간만큼은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최근에 제가 쓴 대화의 밀도라는 책에서도 나만의 굴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변호사 시험 공부를 할 때 거의 막바지 한 1년 6개월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될 때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쫓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팔법을 전부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법전 한 개당 읽어야 되는 교과서가 거의 2000페이지가 넘어가고요. 사실 뭔가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마음이 급해지고 시간이 쫓기게 되다 보니까 이제 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버페이스를 하게 돼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보통 월, 화, 수, 목, 금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저는 주로 스터디를 토요일에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에는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월화수목금에서 공부를 했던 것을 스터디 모임원들과 함께 멤버들과 함께 복귀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제 루틴은 그날 저녁에는 제가 좋아하는 막걸리, 조청유과, 그리고 두부김치 이런 것들을 좀 사서 원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먹으면서 제가 열심히 했던 그 5일, 6일간의 시간들을 좀 삭히는, 케렌시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케렌시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스페인에서는. 즉, 투를 앞두고, 투사와의 대전을 앞두고, 이 소가 조용하게 숨을 고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제 케렌시아라고 하는데, 그 공간이, 그 작은 원룸의 공간이 사실 공부할 때는 저만의 케렌시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토요일을 사실 토요일 저녁을 그렇게 저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좀 편안하게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생각 없이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그 당시에 이제 1박 2일 뭐 이런 것들, 프로그램들, 그런 거 틀어놓고 그냥 깔깔거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좀 웃을 수 있는, 편안하게 누워서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 나름대로 가졌던 것 같아요. 제 루틴은 월화수목금을 열심히 혼자 공부를 하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 오후를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점심 때까지는 완전히 편안하게 쉬는 그 루틴으로 마지막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근데요, 마음에 쫓기다 보니까 그 루틴들을 좀 깰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깨느냐? 월화수목금 토까지 공부하고 더 공부하려고 막 토요일 저녁까지 공부를 하거나 일요일에도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평일 시간에 11시면 다시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는데 그때 다시 막 12시, 1시, 2시 막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패턴이 꼬이기 시작하고요. 내 시간의 루틴이 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수차례를 그 일을 겪고 나서 결국은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휴식이라는 것이 총량이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 내가 무리해서 그 루틴의 시간들을 깨버리면, 그러면 결국 나의 일상의 시간들이 완전히 흐름이 다 깨지고 그거 회복하는데 2배, 3배의 시간이 든다라는 부분을 제가 알게 됐어요. 경험적으로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수차례 겪으면서 나만의 굴에서 조용하게 피로와 모든 고민들을 식힐 수 있는 그런 하루 정도의 충분한 시간은 무조건 필요하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풀로 토요일 하루, 아니면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각자의 시간들이 있을 텐데요. 그 시간만큼 철저하게 보호를 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주말이면 이제 양평을 가는데요. 저희 집에서 이제 양평이 이제 장인 장모님 댁까지 거의 도어투도어로 1시간이면 갑니다. 그럼 거기 토요일 날 점심 때쯤 가거나 아니 토요일 저녁 때쯤 가면 거의 24시간 아니면 한 뭐 32시간 요렇게는 충분히 거기서 편안하게 즐기면서 맛있는 거 먹고 자연도 보고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의 일주일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일상의 루틴들을 단단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인생의 장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항상 제가 생각하는 시간과 관련된 장면은 여러분들 영화 About Time 아시죠? About Time 제 인생 영화 중에 한 개인데요. 주인공이 항상 그 주인공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초능력이죠. 주인공 집안의 내력인데요. 잠깐 밀폐된 공간으로 가서 눈을 감고 생각을 하면 다시 그 시점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게 너무 재밌잖아요. 어릴 때는 수차례 계속 그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썼어요. 근데 그 한 번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한 번 지나간 그 시간이 똑같이 복귀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의 순간이 바뀜으로써 현재와 미래가 또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는 과거의 시간을 뭐 3번, 5번, 6번, 7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계속 쓰다가 어느 순간 깨달은 건 거예요. 그렇게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현재를 완전하게 집중해서 온전하게 보내는 것이 오히려 내 시간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영화의 장면을 항상 떠올리는데요. 결국 내가 지금 현재를 어떻게 더 머무르고 사유하고 충분히 깊이 있게 쓸 것인가,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얼마나 집중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를 더 하자면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을 어떻게 세이브해서 내 미래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협상 전문가 류재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밀리지 않는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 BNSG 협상스쿨, 류재현의 협상스쿨.